안녕하세요. 남산 듣는 유튜브의 진행자 남산도서관 남산이 인사드립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인데요. 호국보훈의 달이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이들의 공훈과 나라 사랑 정신을 기리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와 자긍심 고취, 국가보훈 대상자를 예우하는 풍토조성 및 국민들의 나라 사랑 정신을 함양하고자 각종 행사와 사업을 추진하는 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달은 일제강점기가 배경이 되는 사극 주제가 중에서 골라봤는데요. 첫 곡입니다. 미스터 션샤인 OST 박효신의 그날. 그러면 오늘 이야기 나눌 책을 소개하며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김양숙 작가님의 제로웨이스트 살림법입니다. 김양숙 작가님은 구독자 17만 명을 보유한 유튜브 살림 스케치의 운영자이신데요. 평소 살림을 영상과 사진으로 기록하며 실생활에서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작가님은 소박하고 심플한 집 꾸미기에 흥미가 가던 찰나 우연히 집 안에 쌓여있는 수많은 물건을 몽땅 버리는 영상을 보게 되셨다고 하는데요. 쓰레기 대란으로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 살림을 하며 버림이 우선이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셨고, 그래서 멀쩡한 물건을 버리는 게 아닌 있는 물건의 활용으로 쓰레기와 소비를 줄이는 살림을 실천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의 살림은 쓰레기와 소비를 줄이는 제로웨이스트 살림법을 말한다고 하는데요. 살림하며 발생하는 쓰레기를 최소화하면 소비를 줄일 수 있고, 소비를 줄이는 알뜰한 살림에서 쓰레기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작가님은 제로웨이스트 살림법에 관한 개인적인 경험과 사람과 자연이 건강하게 공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담아 책을 쓰셨다고 하는데요.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버리지 않고, 사지 않고, 새롭게 쓰는 살림을 통해 느끼는 행복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은 총 3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인사이드 모두의 지구를 살리는 습관 하우투 일상에서 시작하는 제로웨이스트 실천법, 아웃사이드 평범하고 특별한 살림의 기록으로 구성되어 있고, 일상에서 시작하는 제로웨이스트 실천법의 경우 살림 이야기, 우아한 궁상, 친환경 미니멀 라이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읽으면서 제가 인상 깊었던 부분을 책의 구성 순서대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저는 경계를 허무는 식재료 보관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작가님은 시골에서 농작물이 올라올 경우 예전에는 채소가 짓무르는 걸 방지하기 위해 키친타월에 채소를 돌돌 말아 일회용 비닐봉지나 지퍼백에 담아 관리하셨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보관해도 채소의 특성상 제때 먹지 않으면 상하게 됩니다. 이러면 채소는 채소대로 못 먹고 키친타월은 오염 물질이 묻어 재사용할 수 없는 지경이고, 일회용 비닐은 오염물이 흥건해 냄새가 지독하지만 씻어서 재활용품으로 배출하기가 어려워서 일반 쓰레기통에 버리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작가님은 포도 봉투를 유심히 보게 되셨다고 하는데요. 냉장고에 오랫동안 넣어뒀다 밖으로 꺼내면 온도 차에 의해 습기가 생기는데 포도 봉투는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되셨다고 합니다. 비벼보고 종이 부분을 찢어보다가 종이는 습기를 흡수하고 비닐은 수분을 보호하고 작은 구멍은 공기 길인가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셨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다용도실에 먹다 남은 말을 포도 봉투에 넣어 야채칸에 넣어봤더니 1년 뒤에도 썩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신 쪼글쪼글 말라 있었는데 눌러보니 과육이 남은 것 같아서 먹어봤는데 아삭아삭 식감은 살아있지만 수분은 많지 않았으며 맛의 변질은 없었지만 고소함도 없었다고 합니다. 식재료에 습기가 생기게 하지는 않지만 장시간 보관하면 마르는 포도 봉투의 특성상 겉껍질이 켜켜이 쌓인 양파와 마늘을 보관해도 좋다고 하는데요. 포도 봉투는 재질이 약해 잘 찢어지기 때문에 1인 가구나 자취생 그리고 식재료를 소량으로 구매해 먹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합니다. 당분간 먹을 만큼의 양은 실온에 놔두고 나중에 먹을 양만 포도 봉투에 보관해도 상해서 버리는 식재료를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만약 포도를 안 드시는 분이라면 포도봉투 대신 비닐봉지 대신 받는 종이봉투를 사용해도 좋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저는 먹고, 심고 수납하고 아보카도 수납함 만들기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아보카도는 과육은 맛있게 먹고 삶은 계란 노른자처럼 생긴 둥근 씨앗은 화분에 심으면 아보카도 나무가 되기 때문에 버릴 게 없다고 하는데요.
아보카도 씨앗 바라는 날이 추울수록 기다림이 길어진다고 합니다. 5월 이후 따뜻한 날에 수경 재배를 하면 한여름에 잎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씨앗에서 뿌리가 나오고 싹이 보이면 한여름에는 바로 흙에 옮겨 심어도 좋다고 합니다. 만약 초보 가드너라면 수경 재배로 충분히 잎을 키운 후 화분에 옮겨 심는 것을 추천한다고 하는데요. 흙이 담긴 화분에 씨앗을 묻어 놔도 발화가 잘 된다고는 합니다. 대신 씨앗을 심은 화분에 자주 물을 줘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씨앗을 묻어놓고 물 주는 시기를 놓치면 발화가 느려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아보카도 껍질을 어떨까요? 아보카도 껍질은 색과 표면의 질감도 독특하지만 마른 껍질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천연 가죽의 안감처럼 묘한 질감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건조 과정에서 더 거친 결이 생성되기도 하고 모양이 다양하게 변형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잘 말리면 자연에서 온 감성 짙은 훌륭한 수납함이 된다고 합니다. 아보카도는 껍질이 얇아 안으로 말리면서 건조가 된다고 하는데요. 물기를 충분히 닦은 후 안으로 말려 들어가지 못하게 과일망이나 손수건으로 안을 채워줘야 한다고 합니다. 습기 많은 여름에는 선풍기나 드라이기로 빠르게 습기를 제거해야 곰팡이가 생기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건조한 계절에 만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껍질이 바싹 마르기 전에 고정핀을 꽂아 구멍을 미리 만들어 놓아야 한다고 하는데요. 껍질이 바싹 마른 상태에서 핀을 꽂으려 하면 단단해서 들어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보카도를 먹을 때 과육만 먹지 말고 껍질은 천연 수납함으로 만들고 씨앗은 심어 반려식물로 키운다면 다른 사람이 키워놓은 식물을 사서 키우는 것보다 공장에서 만든 플라스틱 수납함을 사서 사용하는 것보다 건강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고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메인 코너를 마무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다음에도 방송을 진행하는 저 남산이와 듣는 여러분께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책을 들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코너의 마지막을 알리는 음악을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시카고 타자기 OSTS 지원업비의 우리의 얘기를 쓰겠소 들으면서 이번 코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남산 듣는 유튜브를 마칠 시간입니다. 10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를 정도로 순식간에 지나갔는데요. 마무리 코너로 여러분께 그림책 한 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조 작가님의 그림책 점과 선과 새인데요. 이 책은 고층 건물로 둘러싸인 도심 속 하늘을 나는 까마귀와 참새의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둘은 높은 빌딩 숲 한가운데를 시원하게 가르며 평온한 매일을 보내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까마귀는 투명한 유리창을 피하지 못한 참새를 목격하게 됩니다. 까마귀는 쓰러진 참새를 집으로 데려와 정성껏 보살피게 되는데요. 까마귀는 친구를 지키지 못했다는 사실에 자책하면서 더는 묵묵히 견디려 하지 않게 됩니다. 까마귀는 고심 끝에 오랫동안 꿈꿔왔던 것을 해야겠다고 다짐하고 도시 곳곳에 유리창에 점을 찍고 선을 긋기 시작하는데요. 그러자 어디선가 다른 새들도 하나둘 찾아와 색을 더하게 됩니다. 새들이 비행을 시도하지 않는 높이 5cm, 폭 10cm 미만의 작은 공간을 뜻하는 5곱하기10 규칙을 모티프로 삼은 이 책은 일상의 한 조각을 정밀하게 포착하는 동시에 다채롭고 감각적인 이미지 속에서 묵직한 울림을 자아내는 작가의 탄탄한 기량이 돋보인다고 하는데요. 더불어 빛과 어둠, 현실과 환상의 경계를 잇는 세밀한 관찰력과 감각은 자연과 평화롭게 공존하는 삶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합니다. 마지막 곡으로 경성스캔들 OST 1호의 경성스캔들 함께 들으며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날 때까지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산도서관 남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